재테크를 이야기하는 남자 위클리 양승호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미 전월세로 집을 계약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주택 외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무실이나 점포, 가게를 이제 임차를 하시겠죠. 경우에도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부동산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불안감 조성으로 인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전세 계약을 하거나 혹은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그 세입자한테 전입신고 꼭 하세요, 확정일자 오늘 꼭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입자들은 이제 가게나 혹은 사무실을 얻었으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 임대차 계약서에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갈 때 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쾅 하고 찍어주면 좋겠지만,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는 이유는 확정일자나 혹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분들이 꼭 새들어서 사는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기 건물에 자기가 가게를 내놓고 영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굳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 것을 강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간혹 가게를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지 않는 분들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잖아, 만에 하나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있잖아,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착각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경매나 공매에 그 상가가 넘어가게 될 경우에 보증금을 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가나 가게의 경우에는 보증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권리금이라는 것이에요. 보증금도 못 받을 처지인데 권리금은 웬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상가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임차권은 소멸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에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대항력을 갖춘 임대인의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대인의 경우라는 것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인을 말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기존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임대차 계약이 존속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될 때 권리금회수 방해 금지 의무가 임대인에게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과 권리금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팁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자면, 또 매장을 통으로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계약을 할 때에는 이 직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양도받은 이후에 보니까 그 직기가 사라져버리는. 내가 만약 그 가게를 인수한다면 그 계약서에다가 양도 물건을 꼼꼼하게 기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기존 매장 안에 있는 직기를 모두 양수하는 조건이다. 이때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가져가서 혹은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로 그 직기들을 찍어둡니다. 큼직큼직하고 값비싸 보이는 것들을 찍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촬영을 해두지 않으면 값비싼 물건들을 다 팔아버리거나 치워버리고 원래부터 그 직기는 없었어요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권리금을 주고 그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뺀 물건 있으면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서로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해야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들을 방지할 수 있겠죠. 회원권, 경업권, 가맹 승계권,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게 있다면 세부적인 특약도 체크해서 적어 두셔야겠죠. 또 이 가게는 월 매출이 3천만 원이라고 해서 이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 그것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 매출이나 포스 매출이나 과세표준 증명원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확인을 하면은 더 좋겠죠. 다음으로는 화해 조서라는 게 있어요. 제소 전화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요. 제소 전화해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계약 중에 건물주랑 합의를 해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이 화해 조서를 작성을 해서 법원에 확정 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을 받은 조서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준 것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요. 제가 왜 이 제소 전화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 가게나 점포를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제소 전화의 해를 작성을 한다면 이때부터 좀 긴장을 바짝 하시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건물주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가를 임대를 해줬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리는 거야. 그래서 건물주는 야, 너 안 되겠다, 나가줘. 그런데 순순히 나가는 세입자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버티겠죠. 그럼 건물주는 그 세입자를 대상으로 명도 소송을 내야 됩니다. 나가라고. 그런데 이 명도 소송은 최소 3개월 이상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또 그 근거로 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고, 이 강제 집행을 하는 이 과정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돼요. 자, 그러면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월세를 못 받았고 계약도 충실하게 이행이 안 됐고, 하지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건물주가 세입자가 들어올 때 재수정 화해 조서를 통해서 야,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밀린다면 명도한다라는 요건에 사인해라, 이거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포함해서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요,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월세를 밀렸다, 그럼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하지 않고 이 제조 화해 조서를 통해서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어봐야 한 달에서 2달 이내에 그 상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차이를 보면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이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4달에서 한 5달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화해 조서는요, 약 한 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진행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을 때 미리 신청을 해두면 알아서 법원에서 야, 이거 확정됐다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안정장치로 제소 전화해를 하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3가지를 조심하셔야겠죠. 제소 전화해 계약서가 있다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 작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너 1개월 연체가 돼? 그러면 나가. 내가 근데 거기에 사인을 했다면 여러분 진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3개월이다 6개월이다 보증금 다 까먹을 때까지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이고 권리금이고 모두 다 날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집 월세나 전세를 이제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으려면은 집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면 되는데, 상가의 경우에는요, 건물 소재지에 있는 관할 세무소로 가야 됩니다. 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라는 곳이 있을 거예요. 민원봉사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이제 등록 신청서를 내셔야겠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발급을 받으면서 임대차 계약 원본을 가져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본을 가져가셔서 도장을 받으시면 되고요. 법령이 이거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혹은 등록제인 곳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신고제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업 허가 등록증이 필요한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사업 허가 등록증과 뭐 신고 필증 같은 게 이제 필요하실 거고요. 건물 공부상 구분 등기에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을 임차할 경우에는 사업장 도면이 이제 또 필요하고요. 본인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건물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관할에 있는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되어야 추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이 되더라도 내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